4050은 왜 좌파가 되었는가? 제가 40대고 남편이 50대인 4050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도 10년 전까지 좌파였어요. 지금 40대 50대가 좌파 성향이 많잖아요. 어제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를 거부하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기독교인이나 목사님조차도 자기가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존재하니까,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중간에 앞에서 기도하실 때 들어보면 거의 한 80대 20 정도일 것 같아요. 우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셔. 뭐 예를 들어서 이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로 만들어진 나라고, 우리가 참정권을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거저 얻었다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교회는 진미의 우파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모임에 가셔서 뭐 그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옳았구나 하고 바로 받아서 쳤죠. 당연히 그래야 된다. 기독교는 우파일 수밖에 없는 거고 교인이 좌파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이 그만두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들을 때마다 약간 그냥 진짜 설교도 좀 좋은 말씀만 하시고 성향이 그러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방장님 말씀으로는 장로님이나 이렇게 물었었대요. 이제 정신 성향이 어떠시냐. 자기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도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좌파의 전형이잖아요. 기독교인이 중도가 어디 있고 좌파가 어디 있어요. 좌파가 어떤 뭐 진보를 추구하고 이거는 그냥 약간 말장난인 거고, 지금 상태를 보시라는 거죠. 좌파의 끝은 결국에는 공산주의와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그러고는 그 목사님이 무슨 더불어 뭐 어떤 뭐 그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기도 했고, 기독교 방송국이 거의 다 좌파 성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또 이제 자리에 한 자리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뭐 정말 본인은 좌파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덥지도 차지도 않으면 배틀을 하셨잖아요. 기독교인은 더더욱 우파 보수 편에 서서 지금은 하나님을 말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이게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저는 진짜 너무너무 좌파 성향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좌파 성향이었냐면, 4050들이 왜 문제라고 하냐면, 제가 지금 절어 있잖아요. 저희 남편 친구들도 보면 뭐 배웠든 안 배웠든 뭐 상관없이 대부분 좌파들이 많아요. 우선 그리고 뭐 김호준 방송 듣는 사람 많고, 아예 뭐 30대부터 10년 내내 뭐 계속 듣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제는 또 매불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그걸 보고 자란 시대 사람이고, 저는 대학 다닐 때 대학교 입학했는데 이제 뭐 축제 때 되면은 그냥 블랙카드 막 걸리죠. 미치자, 미국 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치자, 놀자, 뭐 이런, 이게 결국에는 그런 게 하나하나가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본관 점령하는 거면 뭐면 농화를 가기 위해 아마다 이제 차출돼야 되는 이제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어떻게 차출이 돼서 갔는데, 전남 순천으로 농화를 가게 됐었어요. 그때도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그 농활이 되게 웃긴 게, 진짜 무슨 도와주러 가는 게 아니라 가면은 노인들이 우리 기다렸다는지 우리를 그냥 무료 일꾼처럼 하고 그냥 자기도 놀러 가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 여기서 주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때 기억에 가자마자 광주 민주화 기념관을 저희를 한번 투어를 쫙 시키고 나와서 뭐 이제 발뚝질 하면서 아스팔트 농사 지어보자 하면서 막 노래를 막 시켜요. 세뇌시키고 조금씩 그냥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막 크게 뭐 문제시를 못 느꼈어요. 저는 또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 너무 영웅화시키는 문화와 그런 작업들이 있었잖아요. 국회의원들 중에 민주화 운동했다고 하는 사람들 실체 많이 보셨죠? 뭐 영화며 드라마며 다 대부분 좌파 성향이었죠. 그게 PC주의적인 생각인데, PC주의라는 게 뭐예요? 그냥 현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상을 자꾸 설정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들이 다 그렇잖아요. 공산주의가 진짜 엉망진창 개판이잖아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이상향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 공산주의의 평등이 어디 있어요? 걔네들은 그제 밑에 사람들만의 평등이고, 그 우두머리들은 지들이 다 닦아먹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거를 빠져나왔냐? 저는 진짜 좌파의 발을 깊게 담궜기 때문에 저는 벗어났다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유튜버들 중에도 그냥 왜 냉소적이고 깐족거리면서 이제 자기만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중도라고 말하면서 우파 성향을 보이지 않는, 특정해서는 말하지 않겠는데, 저도 선동을 많이 당했었는데, 광우병 때도 당연히 선동 당했고, 초반에서 30대 초반쯤에, 그러니까 노동운동, 파견 노동자들을, 이게 사실은 사실이 있고 감정 호소가 있잖아요. 사실적인 측면은 그냥
두고 감정적인 호소를 해서 이게 사실적인 측면이 잘못됐다고 자꾸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청소 노동자들 처우가, 이 사람들이 사실 파견 노동자잖아요. 처우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직접 고용하라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막 계속 너드러대는 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어디에 거기에서 또 그때 청소 노동자분들이 막 화장실에서 밥 먹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저도 좀 너무 화가 나서 같이 뛰쳐나가서 또 막 싸운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거를 개선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뭘로 연결되냐, 정규직으로 해라, 오만때만 단체들이 다 달라붙는 거죠. 뭐 왜 우리가 시위할 때 막 다 달라오는 단체들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그때 만난 사람들이랑 제주도 강정 구럼비면 부산에 있는 한진중공업 공장이면, 근데 저는 한진중공업 그 파업할 때 철탑에 오르신 분이 계셨어요. 거기에도 또 감정적으로 동화가 된 거예요. 해고돼서 저렇게 올라간 사람의 어떤 심정일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해고된 지가 몇십 년이 지난 그냥 평생 그렇게 그 노동운동에 그냥 깃발만 한 게 그게 직업이었던 분이셨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 저도 경찰에 잡히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벌금 50만 원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때 어쨌든 빨간 줄도 그였고 경찰 긴급 체포도 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경찰이 집까지 막 찾아와서 본 적도 있었고, 어쨌든 1년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때 저랑 지냈다기보다는 그냥 알고 지낸 애가 있었는데, 걔가 또 조용히 말하더라고. 자기는 이제 북한에 다녀왔었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디토스를 한 대 딱 맞은 듯한 느낌이 들고, 좌파 집회들 가면 깃발 여러 개 막 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디서 오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99%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이용당했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게 공산주의자들 뭐 중국이나 북한 뭐 간첩 이용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모르니까. 저는 정말 그 빨간 줄까지 끄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느끼면서 빠져나오는 계기가 됐는데, 지금 40대 50대는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을까 싶긴 해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 뭐 100%는 아니겠지만 기독교인 중에도 좌파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공산주의 자체가 무신론이잖아요. 그리고 유물론에 기초하고 해체주의고,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있는 이상만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체하다 보니까 유물론적인 사고를 계속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부정하고 인간이 본인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고 인간성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뭐 기독교에서 생각하면 사실 사탄이죠. 사탄이 하는 행동이죠. 공산주의자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막 처단하는 이유가,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죽으리요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니까 빨리 처단을 해야 되는 거. 아까 제 지인 중에 북한 다녀와서 자기가 어떤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 역시도 좌파의 활동 있을 때마다 참여하고 그 자기 직역에서 계속 이제 좌파적인 활동을 계속해요. 대진년처럼 아예 대놓고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은을 찬양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구분이 쉽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렇게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민단체의 탈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봉사활동 탈을 쓴다거나, 그러면서 실제로 활동하는 거는 뭐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할 때 같이 나가고, 대통령 탄핵 집회나 하면 동원되어 나가고, 그 사람들을 실제로 저는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여기 이 땅을 공산주의로 만들 게 아니라 본인들을 보내면 좋죠.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제일 먼저 울고불고 도망칠걸요.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좋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냐? 이게 우파와 좌파의 특성이 명확한데, 우파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자기의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자본주의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열심히 해나가서 쟁취를 하거나 그거를 뭐 하려고 하겠죠. 인간은 누구나 질투를 하고 남보다 더 잘 되려고 하는 건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그 좌파는 이제 스스로를 속이죠. 그러면서 그거를 착한 운동을 하는 것처럼, 혹은 뭐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스스로도 속이고, 그러면서 분배를 강조하고 이제 결국에는 남이 가진 것을 뺏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공산주의 끝을 보면 결국에는 뒤집어 엎어서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력해서는 안 되니까 뒤집어 엎어서 판을 깨서 위로 가고 싶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죠.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모르고 사람들이 냄비에서 개구리가 서서히 끓어 죽듯이 지금 그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 좌파 운동한 사람들은 그냥 북한이든 중국이든 가서 살면 돼. 공산주의가 좋으면 거기서 살면 되지. 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이 나라에서 그거를 실행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다 원해서 공산주의가 되겠다 하면 그건 또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 그건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지금 원하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희한하게 약간 탈을 씌워서 약간 포장을 해서 분배를 한다느니 복지를 강화한다느니 착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느니 실제로 지금 보면은 좌파들 도덕이 더 무너졌죠. 스스로 노력해서 얻지 않은 사람들이 도덕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참 모순적인 게 뭐 그 사람들 거짓말한 거, 성적인 범죄 일으킨 거, 또 거짓말하는 거. 그렇게 말하면 어쩌라고 뭐 일만 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 자체도 부정해버려요. 자기 모순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얘기를 계속 왜 하냐. 40대, 50대가 왜 그렇게 됐냐를 말하려고 했는데 뭐 그냥 이것저것 얘기했네요. 오늘 그냥 주저리 떠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